넷마블이 중국의 텐센트와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와 손을 잡고 넥슨 인수를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주주 친화 기조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영향으로 금융사들이 자진해서 배당금을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첨단 산업에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치면서 중국의 IT 굴기가 채피지도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카드 모집인이 현금을 주면서 신규 발급을 요청하는 불법 모집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지난주 넥슨 인수설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넷마블이 최근 넥슨 인수 컨소시엄을 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컨소시엄에는 중국 텐센트와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함께 참여합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며 넷마블의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넷마블이 중국 텐센트,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와 손을 잡고 넥슨 인수전에 뛰어들 전망입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넷마블은 넥슨 설립자 김정주 NXC 대표의 지분 인수를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넷마블 컨소시엄에는 텐센트와 MBK 파트너스 등이 참여했으며 오는 21일 예비 입찰을 위한 최종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컨소시엄 자금 비중은 MBK 파트너스, 넷마블, 텐센트 순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MBK 파트너스가 인수 대금의 상당 부분을 조달하고 넷마블은 넥슨의 경영을 책임지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전했습니다. 텐센트의 투자 자금은 많지 않을 예정이지만 텐센트는 넷마블의 지분 17.6%를 보유한 3대 주주로 이미 보유 지분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넥슨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김정주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보유한 회사 지분과 특수관계인인 유정현 감사 등 지분 전량을 매물로 내놨습니다. 넷마블은 2달 전부터 넥슨 인수를 검토했습니다. 한 달 전에 최종 참여하기로 결정했고 국내 자본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인수전에 참가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날 유가 증권시장에서 넷마블 주가는 장중 16.89%까지 급등했다 8.68% 상승한 11만 9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최근 국민연금의 한진그룹에 대한 주주권 행사 결정으로 스튜어드십 코드가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 좋은 실적을 거둔 금융사들도 정부의 주주 친화 기조에 발을 맞춰 자진해서 배당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자본 확충을 위해 막고 있던 은행권의 배당률 인상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한 현대차증권은 올해 주당 배당금을 기존 400원에서 450원으로 50원 인상했습니다. 교보증권도 지난해 300원이던 주당 배당금을 350원으로 올렸습니다. 지난해 유령 주식 사태로 주주가치 재고를 약속한 삼성증권은 올해 주당 배당금을 1,000원에서 1,400원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증권사들의 배당 확대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태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합니다. 자산운용사와는 달리 기관 투자자로서 스튜어드십 코드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증권사가 배당 확대를 통해 정부 기조에 발을 맞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증권사뿐만 아니라 금융지주도 배당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의 2018년 주당 배당금은 중간 배당 400원을 포함해 총 1,9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JB금융지주도 2018년 주당 배당금을 전년 대비 80% 높인 18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자본 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시중은행의 배당 인상을 제한하던 금융당국도 최근 배당 확대를 허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권의 배당 확대, 주주 친화 바람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중국 정부가 첨단 산업기술 패권을 잡기 위해 설정한 계획인 중국 제조 2025.
하지만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와 압박에 나서면서 중국의 IT 굴기가 피지도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아이스인사이츠가 내다본 4년 후 중국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8.2%. 중국 내 반도체 수요의 80%는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것으로 그동안 중국이 제시해온 자금률 목표치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배경에는 미중 무역 전쟁이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하반기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반도체 장비와 부품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들었지만 속내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봉쇄하기 위함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반도체 장비의 공급이 봉쇄된 데다 기술 제휴를 했던 대만의 UMC도 미국의 입김에 손을 떼면서 중국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디램 제조업체인 푸젠진화는 디램 생산을 포기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반도체 굴기가 형성도 못하고 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 같고요. 반도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최근 5G 시대를 앞두고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중국 통신 기술의 기세를 꺾기 위해 노골적인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보안과 대이란 제재 위반을 이유로 중국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ZTE에 부품 공급 금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의회는 지난해 추진했다 부결됐던 ZTE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다시 상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동맹국들에게 중국 화웨이 통신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고 설득에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달 미중 무역 협상이 열리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IT 패권을 잡기 위한 갈등인 만큼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신용카드를 만들면 현금을 준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들 수 있지만 어차피 만들 카드라면 돈도 준다는데 싫어할 분들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집인이 현금을 주면서 신규 카드 발급자를 모집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라고 합니다. 금융팀 이하라 기자와 이 카드 불법 모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그러니까 카드 한 장을 만들 때 10만 원의 돈을 준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이 돈을 카드사들이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카드 모집인들이 준다는 겁니까? 네, 카드 모집인이 카드를 새로 발급받는 고객한테 현금을 준다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렇게 불법 모객으로 과태료를 받은 카드 모집인이 2017년 한 해에만 500명을 넘어섰는데요. 적은 숫자가 아니죠. 실제로 제가 취재를 하면서 주변에 카드 만들면 현금 준다는 말 들어본 적 있냐고 물어봤는데 권유를 받은 경험은 대부분 있었고 실제로 돈을 받고 카드를 만들었다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삼성, 롯데, 하나, 국민, 우리 등 대부분 카드사 모집인들이 이런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경로로 이루어지는지 들어보시죠. 친한 직장 동료가 카드 만들면 바로 계좌로 10만 원 보내준다고 해가지고 제 개인 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받았어요. 보통 이렇게 주변 지인을 중심으로 연결해서 신규 가입자를 찾는 방식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카드를 만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신규 회원에게 10만 원을 계좌이체해주고 일정 기간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을 설명해 주는데요. 카드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6개월간 매달 사용액이 30만 원 이상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카드 모집인들이 자신들의 사비를 써서 카드를 만든 고객에게 돈을 준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런 행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카드 모집인은 보통 카드 발급 건수에 따라서 카드사로부터 수당을 받습니다. 카드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보통 건당 15,000원에서 2만 원 선인데요. 이 수당이 6개월가량 지급되는 걸 생각하면 신용카드 한 장당 모집인에게 떨어지는 수당은 10만 원에서 15만 원 수준인 겁니다. 여기에 사용수당도 있는데요. 그 카드 회원이 일정액 이상 카드를 사용하면 카드사에서 모집인에게 월 2만 원가량의 사용수당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추가 수당을 받는 것까지 계산을 해보면 모집인 입장에서는 10만 원을 들여서 신규 회원을 모집하고 건당 발생하는 발급수당과 추가로 발생하는 사용수당까지 챙길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신규 회원이 일정 기간 충족해야 하는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수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비를 들여서 먼저 회원에게 돈을 줬는데
카드사로부터 수당을 못 받게 되면 이 몫은 고스란히 모집인의 손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카드 모집인들은 자신에게 카드를 발급한 회원들에게 카드 사용을 월에 30만 원 이상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다고 합니다. 주로 지인을 중심으로 신규 회원을 모집했으니까 이런 카드 사용 독려도 할 수 있는 거죠. 삼성카드 모집인 이야기 들어보시죠. 맨날 얘기했지. 이렇게 하면 30만 원이면 내가 수당을 다 주고 나한테 떨어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좀 많이 써줘요. 이렇게. 네, 그런데 이런 영업행위는 명백히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난히 카드 모집에서 이런 불법 행위가 끊이질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현행 여신업법에 따르면 모집인은 신용카드 발급 때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이익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최대 6개월간 모집행위가 중지되거나 아니면 등록이 아예 취소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도 이런 불법 모객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카드사 영업 환경이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비대면을 통해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죠. 그래서 바꿔 말하면 굳이 모집인을 통해서 통하지 않고도 카드를 만들 수 있다는 건데 이게 결과적으로 모집인들이 신규 회원을 모집할 수 없는 영업 환경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런 행태를 멈추기 어렵다는 건데요. 카드 모집인 입장에서는 다른 모집인들은 회원을 모집할 때 다 돈을 주면서 모집을 하는데 나만 안 주면 누가 나를 통해서 카드를 만들겠냐 이렇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영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집인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주는 건 불법이야. 불법인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일을 하려면 그 돈을 주고 받아. 나는 만약 8만 원을 주고 싶은데 그럼 나한테 누가 하겠느냐. 다시 줄 건지. 근데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이런 건 당국이 나서서 어떻게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까? 현재 금융위원회는 여신금융업법을 근거로 카드사가 모집인의 불법 모집에 대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불법 모집을 한 카드 모집인에게도 최대 건당 1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돈을 주면서라도 영업을 해야 하는 모집인 입장과 돈을 받고 카드를 만드는 회원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고 합니다. 카드사들이 종용해서 이런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여신금융협회 사이트에서 신고를 하면 50만 원의 포상금도 주고 있지만 소용이 없는 실정입니다. 네, 카드 불법 모집 근절을 위해 변화한 카드사 영업 환경에 맞는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하라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한 지 약 3개월 정도가 흘렀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체감하고 계신가요? 실제 유류세 인하분과 국제 휘발유 가격 하락분 등을 기름값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주유소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서울에 있는 SK 주유소 40%는 기름값을 충분히 내리지 않고 그대로 받고 있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유류세를 15% 인하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 있는 SK에너지 주유소 10곳 중 4곳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1월 5일에 유류세 인하했잖아요. 총 302원 정도 내려가야 되고요. 그 정도쯤을 내린 주유소들이 성별별로 어느 정도 비율이 있는지 그거를 분석을 한 겁니다. SK에너지 주유소가 인하한 비율이 좀 제일 적게 나타났고 실제 302원 이상 값을 내린 곳은 서울 주유소 전체의 71%에 불과합니다.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현대오일뱅크, S오일, GS칼텍스, SK에너지 순으로 SK에너지가 꼴찌입니다. 전국으로 범위를 넓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류세 인하분 반영 비율이 SK에너지만 유일하게 90%를 밑돌았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95%, S오일은 94%, GS칼텍스는 90%를 나타냈습니다. 업계에서는 SK에너지의 경우 직영점 비율이 다른 브랜드들보다 낮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직영이 아닌 주유소는 이윤을 얼마나 남길지 기름값을 직접 결정하기 때문에 가격대가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기존 주택시장과 더불어 분양시장도 지역별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은 분양시장 6개월 안에 모든 공급 가구를 완판하는 등 수도권 분양시장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주요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분양시장은 울상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아파트 분양도 지역별로 양극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서울 지역 민간아파트 초기 분양률은 100%를 달성했습니다. 초기 분양률은 분양기간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률을 말합니다. 서울은 분양을 시작한 이후 반년 안에 모든 공급 가구를 완판했다는 의미입니다. 서울과 함께 100%를 기록한 인천을 포함 수도권 전체 평균은 96.4%를 기록했습니다. 5대 광역시도 평균 97%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지방 분양시장은 울상입니다. 광역시와 세종을 뺀 기타 지방의 초기 분양률은 61.4%, 특히 경남은 33.3%로 초기 분양에 성공한 가구가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분양시장도 위축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향후 수도권 분양시장 역시 안심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길어지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분양시장에도 서서히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청약률이 지나치게 높게 나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분양가라든지 전체적인 상품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잘 따져보고 청약이 좀 더 신중해지는 이런.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예타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도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지역의 일부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두고 균형 발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논리와 혈세 낭비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제한적 예타 면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파트값 내림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설 연휴 영향으로 낙폭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 대비 0.08% 내렸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주택 공시가격 인상 등 여파로 13주 연속 내림세입니다. 5년 5개월여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한 지난주에 비해 내림폭은 다소 줄었습니다. 이번 주 설 연휴가 끼면서 주택시장에서 매수 매도자의 움직임이 줄어든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0.18% 내렸습니다.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몰린 강남 4구의 전세값이 0.4% 내리는 등 서울 25개 지역에 모두 전세값이 내렸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대전광역시와 경남 김해시, 경기 부천시 등 3곳을 지원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는 기존 도시의 교통, 에너지 등 다양한 IT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함으로써 생활 편의를 개선하고 지역 고유 산업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대전시는 노후한 대덕 연구개발 특구 일대를 중심으로 친생활형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뉴 과학마을 조성을 추진합니다. 김해시는 고대 가야 문화를 주제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활용한 역사체험을 통해 지역 관광 산업을 발굴하는 고고 가야 스마트 관광 서비스를 계획 중입니다. 부천시는 빅데이터 분석과 미세먼지 저감 서비스를 연계한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사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농협중앙회는 오늘 오전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사에서 범농협의 유통과 금융을 아우르는 농협 멤버십 플랫폼 NH멤버스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출범식에는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김강수 농협금융지주회장을 비롯한 범농협 임직원과 NH멤버스 홍보 모델인 걸그룹 EXID의 한이, 업계 관계자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NH멤버스는 중앙회와 금융지주 등 농협의 16개 법인과 전국 1,100여 개 농축협이 공동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농협 계열사에서 포인트를 쉽게 적립하고 사용할 수 있는 통합 멤버십 서비스입니다.
김병원 회장은 NH 멤버스를 통해 도시와 농촌 어디서든 농협의 다양한 혜택을 공유함으로써 농업인과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주호입니다. 현재 경기도와 강원도, 충청북도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찬바람이 체감온도를 더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주말까지도 한파는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일요일에는 영하 9도로 시작해 낮 동안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춥겠습니다. 갑작스러운 한파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추위 대비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2에서 7cm, 경상 내륙에는 1cm 내외의 눈이 내리겠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글피까지 10에서 30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들 지역으로는 폭설에 대비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가운데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은 강한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영하 10도, 인천과 대전 영하 7도, 춘천은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동해안은 저녁부터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속초 5도, 울진 6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낮부터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대구 5도, 부산 6도, 광주 3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상으로는 눈 소식이 있고요.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으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까지 추위가 이어지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월요일에는 경상도에 눈 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제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